행렬의 곱셈 할게요. 왜 2,000번 하다 말아요 갑자기? 2,000번을 하다 말아요. 어떤 거요? 2,000번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왜? 아니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하죠. 일단 이거 진도 먼저 나가고. 행렬의 곱셈이야. 그러니까 곱셈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 실수배하고, 그죠? 지난번에 실수배 했죠.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진짜 행렬끼리 곱할 거야. 그러니까 상자끼리 곱할 거라고. 그지? 상자끼리 곱하는데 행렬의 곱셈, 즉 A라는 행렬에다가 B라는 행렬을 곱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렬 A 곱하기 B라고 하는데, 자 보자. 근데 아무 행렬이나 다 곱셈이 되냐? 이게 안 돼요. 행렬의 곱셈이 성립할 조건이 있어. 아마 이번 시험 문제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행렬에 관해서 조금 변별력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덧셈 뺄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곱셈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곱셈이 성립할 조건이 있더라라는 거야.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크기와 관련돼 있어요. 크기. 자, 덧셈 뺄셈은 크기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근데 행렬은 크기가 똑같으면 무조건 되냐? 그게 아니야. 일단 A라는 행렬의 크기를 봤더니 얘가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그 다음 B라는 행렬의 크기는 P 곱하기 Q 행렬이야. 이때 둘이 곱했을 때 행렬의 곱셈이 성립하려면 앞에 있는 놈의 열 크기와 뒤에 있는 놈의 행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렬의 곱셈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애가 2 곱하기 3행렬이야. 근데 뒤에 있는 애도 2 곱하기 3행렬로 똑같아요. 이거 둘이 곱해봐라. 안 된다고. 왜요? 얘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그럼 자, 2 곱하기 3행렬이라는 놈과 만약 3 곱하기 1행렬이라는 놈이 곱했어요. 곱셈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얘랑 똑같으니까 곱셈이 됩니다. 그러면 얘랑 곱했을 때 그 결과물의 행렬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냐고. 결과물. 맞아? 곱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얘 죽고 남은 게 얘가 행번호지. 2행. 얘가 열번호지. 1열. 따라서 결과물은 2 곱하기 1행렬. 즉 2행 1열. 이렇게 생긴 행렬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야. 결과물이.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 되고 그 결과물은 얘 죽고 남은 게 뭐야? M 곱하기 Q 크기의 행렬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행렬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볼게요. 예를 들어 1, 2, 3, 4에다가 여기에 곱하기 1, 2, 3, 4, 5, 6 곱해보자라고 하잖아요. 얘 2 곱하기 2행렬이고요. 얘는 뭐야? 2 곱하기 3행렬이지. 그러니까 곱셈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2 곱하기 3행렬. 즉 2행 3년. 이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행렬의 곱셈을 직접 한번 해보기도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이게 행렬 곱셈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이. 자, 얘가 1행 1열, 1행 2열. 얘가 2행 1열, 2행 2열. 2차 정사각 행렬로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B라는 행렬에 1행 1열, 1행 2열. 21호방, 22호방이 되었더라라는 거야. 얘 2 곱하기 2행렬이고요.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야. 그러니까 같으니까 연산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뭐야? 2행 2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2행렬.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산을 하자라는 거야. 행렬 연산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우리 행렬 배우잖아. 그지? 따라서 앞에 있는 행렬은 행으로 쪼개, 행으로 쪼개고 뒤에 있는 행렬은 열로 쪼갭니다. 열로. 행열.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애는 행으로 쪼개고요. 뒤에 있는 애는 열로 쪼갠다고요. 열로. 그럼 얘는
2행이 있고 1열, 2열, 3열이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따라서 볼게. 이 결과물의 1행, 1열은 앞에 있는 애 1행과 뒤에 있는 애 1열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결과물의 1행, 2열은 앞에 있는 애 1행과 뒤에 있는 놈의 2열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럼 곱셈이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니까 얘 문제 해보자. 1행 얘네들, 1열 얘네들 곱해보자. 어떻게 곱해요? 끼리끼리 곱합니다. 먼저 나온 애들끼리,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 끝에 오는 애들끼리, 끼리끼리 순서대로. 첫 번째는 첫 번째 A11과 B11을 곱하고, 그 다음 뭐야?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A12와 B21을 곱하고, 그지? 그리고 연결부호는 플러스 해준 게 이게 바로 1행 1열 성분이야. 그럼 두 번째는요, 1행 2열 성분은 어떻게 생겨요? 앞에 있는 놈의 1행과 뒤에 있는 놈의 2열이 곱해지니까 1, 앞에는 앞에 거리 B12 곱하고요, A12에다가 누구? B22 곱해서 연결부호 플러스 이렇게 해주자. 얘가 지금 22로방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2행과 1열이 곱해져서 A 순서대로 21과 B11이 곱해지고 A22와 B21이 곱해져서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2행 2열이죠 얘는. 그러니까 2행과 A21에다가 앞에 있는 B12가 곱해지고 A22와 뒤에 있는 B22가 곱해져서 더하더라라는 소리야. 오케이? 이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연산 때문에 조금 귀찮아서 그러는데, 행열로 쪼개고, 앞에 거는 앞에 곱끼리, 가운데는 가운데 곱끼리, 끝에는 끝에 곱끼리.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이 되면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 연산까지 했네. 됐니?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새롭지만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행렬 A랑 B랑 곱하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열과 뒤에 있는 행이 서로 크기가 같아야지만 이 곱셈이 되고 결과물은 사라지고 남은 애들의 결과물이 나온다. 연산을 어떻게 하냐? 앞에 거는 행으로 쪼개고 뒤에 거는 열로 쪼개가지고 순서대로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순서대로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는 처음 보고 낯설지만 뭐 연산이니까 할만합니다. 그치? 근데 중요한 게 행렬의 곱셈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보니까 보자.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야. 크기가 얘는 3 곱하기 1행렬이야. 얘가 A행렬이고 얘가 B행렬입니다. 이거 곱셈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야. 얘랑 같으니까. 그지? 근데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B라는 행렬에다가 A라는 행렬을 한번 곱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B라는 행렬은 크기가 3 곱하기 1행렬이고요. A라는 행렬은 크기가 2 곱하기 3입니다. 곱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가 서로 어때요? 같잖아요.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를 제곱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Y니까 뭐가 나와? X제곱 나오고 XY 나오고 YX 나오고 Y제곱이 나오는데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 EXY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행렬에서는 바로 이런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해? 교환 법칙이라고 하지. 자리를 바꾼 거. 그지?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같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그러니까 뭐가? 곱셈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 A 더하기 B의 제곱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AB와 BA가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같아야 2AB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야. 이게 마이너스야. 이게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죠.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합차곱은 제곱차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네. 이게 안 된다고요. 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야. 맞아요? 되는 게 있어.
있어. 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면 수학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안 됩니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어? 그치? 요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야. 이 골치 아픈 걸 조금 더 끌고 가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어떤 두 행렬 A랑 B랑 곱한 게 B랑 A랑 곱한 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허접한 문제야.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아 라고 직접 주는 경우는 진짜 허접한 문제야. 그런 거는 난이도 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하야, 최하. 그럼 어떻게 주냐? 다음과 같이 줍니다. 볼게요. A라는 행렬은 더하기 B라는 행렬을 몽땅 제곱했더니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왜 안 해? AB랑 B가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성립한대. 무슨 말이에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뭐한다? 같다라는. 야, 너네 이 뜻 알아? 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그죠? AB가 B가 같다 이렇게 허접하게 안 준다고. 뭐야? 얘가 성립할 때 이렇게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래갖고 얘가 성립할 때 이렇게 준다고. 그지? 또 하나 뭐겠어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제곱차 이게 성립할 때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주면 아 이거 지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성질이구나 라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이런 조건을 준다 이거야. 이런 조건을. 또 하나가 성립하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이런 말이 있으면 아 이게 지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구나 라는 소리.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되지. 이게 아니라네. 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아니라네. 그러면 실제로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한번 해보자 이거.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니까 이거잖아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그죠? 이렇게 곱하니까 뭐야? A제곱이네요. 맞아? A 두 번 곱했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하니까 뭐야? 플러스 AB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교환법칙 성립 안에 BA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뭐야?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 즉 얘가 제대로 정리하면 이게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줘? 문제가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줄 거라고. A라는 행렬 주고 B라는 행렬을 줄 거야. 그리고 이 값 구하래요. 그러면 아닌 말로 노가대 푸는 친구들은 뭐야? A 두 번 곱하고 A 곱하기 B 연산하고 B 곱하기 A 연산하고 B 두 번 곱해서 또 그것도 뭐야? 다 더해서 결과물을 내놓겠지. 노가다 뛰는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거 뭐 A랑 B랑 둘이 더한 다음에 제곱하는 소리구나. 두 번 또 한 번 곱하기를 하라는 소리구나. 이 말이죠. 이런 거야. 1. A라는 놈이 1, 2, 3, 4야. 1, 2, 3, 0이야. 이게 A야. A 제곱이라는 건 뭐야? 이거 곱하라 이 말이에요. 1, 2, 3, 0, 1, 2, 3, 0 두 번 곱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 뭐야? 행, 열. 이거 1, 4, 9, 0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이거. 이거 두 번 곱하라는 거야. 그다음 행열. 가자. 뭐야? 1행 1열. 1행 1열.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해서 더합니다. 그러니까 1에다 6 더하니까 7. 1행 2열은 1행 2열.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합니다. 얼마야? 2가 되겠죠? 2행 1열. 2행 1열.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3에다 0 더하니까 3. 2행 2열. 앞에 것끼리 곱하고 6, 뒤에 것끼리 곱해요. 0 더하니까 6. 이게 A제곱이라는 거야. 이게 A제곱. 그러니까 A제곱이라는 건 A라는 행렬을 두 번 곱해라 이 말이에요. 맞아? 그런 뜻이죠. 그럼 A 세제곱은 뭐예요? A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렇게 하지 말고 A 제곱에다가
A라는 녀석 한 번 더 곱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 제곱을 방금 내가 구했잖아요. 뭐라고? 7, 2, 3, 6이라고. 그지? 거기에다가 A라는 녀석 1, 2, 3, 0을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행연 이렇게 생겼죠. 맞아? 쌤 이거요. 항상 A 제곱 곱하기 A인가요? 이거 A 곱하기 A 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돼요. 교환 법칙 안 된다며요. 되는 게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자신을 거듭 제곱한 건 다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만 해볼게. 1행 2열만 구해봐. 1행 2열. 뭐야? 얘랑 얘랑 곱하고 14. 얘랑 얘랑 곱하니까 0. 그러니까 14지. 맞아요, 맞아요. A제곱 곱하기 A를 했더니 1행 2열이 14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제곱 해볼게요. 그게 뭐야? 1, 2, 3, 0에다가 A제곱이 얘니까 7, 2, 3, 6을 곱해서 1행 2열 구하자. 그러면 행, 열 곱하는 거죠. 곱할게요. 2, 12 하니까 14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듭 제곱한 거는 제곱을 먼저 쓰든 제곱을 뒤로 쓰든 그건 상관없이 결과가 똑같습니다. 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할 때는. 자, 다시 여기서 이제 A 제곱이라는 건 두 번 곱한 거고, 그럼 A 세제곱은 A가 아니라 제곱을 이용해서 세제곱을 구하라. 라는 거야. 그럼 A 네제곱은 세제곱을 이용해서 또 한 번 A 곱해서 A 네제곱으로 가라. 이런 말이야. A 이게 아니라. 이해되니? 그게 우리가 A의 거듭 제곱에서 N제곱에서 오늘 유형편으로 한번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꾸로 너 뭐야? 아,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야.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것도요. 보자. A 더하기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거 정해봐라. 제대로.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럼 해봐요. 어떻게 생겨? A 제곱에다가, 그죠? A 제곱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AB. 맞지? 그 다음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누가 나와? 얘를 주겠죠. A제곱 마이너스 BA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 얘를 또 알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주면 제곱, 얘가 주면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만 다 가운데만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생긴다. 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행렬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어? 그지? 얘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얘는 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 얘도 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얘를 구하여라 또는 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네들을 알아야 된다. 알겠어? 그죠? 여기 줄게요. 주고. 자, 보자. 행렬에서 영행렬과 단위행렬이 있어요. 영행렬과 영행렬이라고 하고 영행렬과 and 단행렬이라고 하자. 영행렬은 모든 원소가 모든 성분이 다 뭐야? 0이야 0. 그래서 5행렬이라고 하고요. 0하고 가장 가까운 알파벳이 5잖아. 5행렬이라고도 하고 0행렬이라고도 합니다. 숫자로는 보면 0처럼 생겼잖아. 이제 단위행렬은 뭐냐라고 하면 단위행렬 해가지고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도 하고요. 아이덴티파이 매트릭스라고 해서 I라고도 하는데 고등학교 우리 교재에는 2라고 나왔으니까 2라는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2라는 행렬로. 자, 그럼 봐봐. 단위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오는 거야. 단위행렬. 정사각 행렬에서만. 그러니까 원래 행렬이라는 얘기는 게 사각형 박스에다 숫자를 넣은 거잖아. 맞지? 똥띵똥똥 또는 3 곱하기 3이면 어떻게 생겨? 똥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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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고. 이때 봐봐.
사각형에는 대각선이 두 개지. 대각선 두 개죠. 그때 봐. 요쪽 대각선. 이게 수학에서는 정말로 좀 중요한 대각선이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이쪽 대각선보다는 이쪽이 메인 대각선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메인 대각선이겠지. 얘는 이렇게 메인 대각선에 숫자가 1이 있고 나머지가 다 0인 행렬을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해요. 메인 대각선에 숫자 1이 있고 나머지가 다 0인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행렬. 그리고 얘를 단위행렬이라서 이행렬이라고 해요. 이행렬. 그럼 봐봐. 1 곱하기 1 정사각 행렬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모 박스에다가 숫자 1 곱하기 1 주 대각선에 1을 씁니다. 그러니까 1 이렇게 쓰겠죠. 맞아? 근데 행렬은 사각형 박스지만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단위 행렬이라고요. 맞아? 따라서 단위 행렬은 이것도 행렬이야. 단위 행렬은 성질이 숫자 2하고 똑같아요. 숫자 2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교육과정이 사라져가지고 뭔 말이냐면 봐. 5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5는 어때요? 같죠? 맞아? 그러니까 5에다가 누굴 곱해야 5가 나와? 1 곱해야 나오지. 그럼 우리가 한등원이라고 하는데 즉 이 단위행렬은 숫자에서 2라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A라는 행렬에다가 단위행렬을 곱했어요. 뭐예요? 숫자 2라고 똑같다니까? 그냥 뭐야? A라는 행렬입니다. A라는 행렬이야.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교환법칙 성립한댔어 안 한댔어? 안 한댔지. 근데 어떤 애들, 특수한 애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 우리가 방금 이거 했던 거. 이거 성립할 때, 이거 성립할 때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요 녀석은 무조건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하니까 단위행렬과 곱한 거는 교환법칙 성립해요. 그러니까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나 서로 같아요. 뭘로 같아요? A로 같습니다. 숫자 2라고 똑같으니까. 야, 그럼 1 제곱하면 얼마야? 1이지. 1 세제곱하면 얼마야? 1이지. 그 말은 단위행렬 제곱하면 뭐냐? 단위행렬. 단위행렬을 제곱하면 단위행렬 세제곱해봐요. 얼마예요? 단위행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단위행렬과 곱셈은 쉽게 얘기해서 다항식 곱셈이 된다고요. 다항식 연산이 됩니다. 다항식 연산.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쌤이 방금 분명히 이게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안 되는데 자 A 더하기 2 요놈을 제곱해보래요. A랑 누구랑? 단위행렬과 연산을 했죠. 그러면 얘는 자 A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2거든요. 그죠?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A제곱이에요. 더하기 이렇게 하면 A이네요. 더하기 이렇게 하면 2A네요. 더하기 이렇게 하면 2제곱이네요. 잠깐만. 근데 A 곱하기 2가 뭐야? A. 2 곱하기 A가 뭐야? A니까 어머나 세상에 너 뭐야? 2A. 맞아? 2제곱해도 뭐예요? 2. 즉 얘를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제곱이라고 써도 무관하다라는 거야. 이게 된다고. 곱셈 공식이. 근데 어차피 단위행렬은 곱해도 단위행렬이고 제곱해도 뭐예요? 단위행렬이지. 그러니까 얘를 A 플러스 2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뭐도 돼요? 이런 거 다 되죠. 2A 플러스 3님 곱하기 2A 마이너스 3님. 이거 뭐냐라고 하니까 앞에 거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9E의 제곱인데 하나만 9E. 이게 된다고. 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단위행렬일 때만.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야.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산은 여러분들 조금만 하면 돼요. 이거나 뭐 이거 다음 주 곱셈 성립하는 모든 행렬 순서쌍을 구하시오 기니들이 뭐 이것만 보면 되고 곱셈은 좀 연습하면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구나. 대신 시험 문제는 어떻게 준다? 역으로 주겠죠. 답이 성립
할 때 다음에 선생님한테 읽어줘. 그런 법칙 성립. 근데 한 새끼 단위행렬은 숫자 1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다항식 연산이 되더라라는 거야. 다항식 연산. 되게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거.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요. 그죠? 1, 2, 3, 4에다가 단위행렬 1, 1이죠 여기가. 그죠?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 곱해보자 라는 거야. 행렬 곱해봐요. 몇치 길이? 1, 0. 1이고요. 곱하니까 0, 곱하니까 2네요. 2. 곱하니까 3, 곱하니까 0이에요. 3. 곱하니까 0, 곱하니까 4예요. 4. 자기 자신 나오죠. 그지? 1, 2, 0, 1. 단위행렬 곱하기 단위행렬이야? 곱하면 1, 곱하면 0.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1. 뭐야? 단위행렬을 제곱해도 단위행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1과 뉘앙스가 얘를 또 1이라고 하면 안 돼. 뭐 행렬이니까 얘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성질이 1과 똑같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죠? 하나 유형만 하면 선생님이 설명하면 메인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바로 A의 N제곱.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제곱. 행렬 A를 막 거듭제곱 할 거야. 행렬 A 하나 딱 주고요. 야, A 10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라고. 이런 말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지만 A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 구해야죠? 어떻게 구해요? A 곱하기 A. 그럼 A 세제곱 곱합니다. 어떻게 구하랬죠? 방금 위에서 구한 A 제곱에다가 A 하나 곱해가지고 A 세제곱을 해야 돼요. A 4제곱은요? 방금 위에서 구한 A 세제곱에다가 새롭게 A 하나 또 곱해서 해야 돼요. 맞아? 이런 식으로 A의 N제곱은 방금 구한 A의 N-1제곱에다가 새로 A 하나를 곱해서 해야 된다고.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퉁!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 그럼 이거 뭐야? 노가다지. 이거 노가다 아니에요? A의 10제곱까지 가라면 기본적으로 9제곱까지 가야 한 다음에 10제곱 가야 되니까 노가다지. 근데 우리한테 노가다 문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뭔 말이야? 다 이렇게 A의 N 거듭제곱은 전부 다 무슨 문제냐? 규칙성 문제. 올해가 몇 년도야? 2025년 아닙니까? A의 2025제곱의 모든 선물의 합을 구하라. 미친 거지. 아마 그것만 연산하다 보면 종초도 못 끝날걸? 그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거듭제곱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 이게 규칙성 문제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몇 개? 해봐야 돼요. 눈으로 딱 보고 어떤 규칙이네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맞아? 규칙성 문제라는 거 알았어? 그럼 뭐 해야 돼? 너 노가다구나. 그러니까 뭐 몇 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몇 개 진행 후 얘가 어떤 규칙이 있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요. 그 종류가. 선생님 이 새끼는 규칙이 안 보이는데요. 정말 재수없는 경우는 그러겠지. 하지만 그래봤자 A 4제곱을 구하시오. 그 정도 나오겠죠. 막 A에 막 10몇 제곱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어떻게 내 그런 문제를. 알겠어? 2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라고 하니까 일정한 성분만 변할 때야. 일정한 성분만 변해요. 자, 예를 들게 선생님 그냥 막 할게요. 그냥 A라는 별이 1, 2, 0,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 2, 0, 1인데 그냥 A 제곱을 해봤어. 그냥 막 한 거야. 이거 진짜 제곱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얘가 1, 4, 0, 1 이렇게 돼요. A 세제곱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1, 6, 0, 1 이렇게 생겨요. A 4제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1, 8, 0, 1. 뭐야? 지금 계속 뭐야? 1행 2열에 있는 성분 애들만 변하죠. 다른 애들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성분만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럼 그 애들만 규칙성을 한번 가만히 보자고.
그랬더니 얘는 뭐야? A의 1제곱이니까 2야? A의 제곱이니까 4네? A의 세제곱이니까 6이야? 뭔 말이야?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맞아? 따라서 A의 10제곱은 누구만 변해요? 얘네들은 변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누가 와? 2 곱하기 누가 온다? 10 해서 여기에 누구? 아 20이겠구나 라고 규칙성으로 내가 찾을 수 있다고. 맞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몇 개?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를 딱 어떻게 눈으로 보고 바로 알아요? 모르죠? 이렇게 몇 개 해봐야 된다라는 소리고 또 하나의 규칙성은 뭐냐니까 자 I 4제곱이 얼마니 얘들아? 1이죠 1.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나온대요. 무슨 말이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 I 9제곱 몇 주기를 가져? 4주기. 얘는요? 오메가 제곱 1 아유 놀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등촌구 선수는 왜 하나? 등촌구 선수씨 지금 몰라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얘는 몇 주기를 가져? 3주기를 갖잖아. 그지? 이렇게 뭐를 I를 몇 제곱 했더니 1 오메가를 몇 제곱 했더니 1 이렇게 나오면 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봤어. 이번에도 예를 들어놓은 거야. A가 1, 2, 0이래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A를 제곱을 했어. 그럴 때 얘가 뭐 마이너스 1, 0, 뭐 2, 마이너스 2, 뭐 1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A 세제곱을 하니까 뭐가 됐냐? 1, 0, 0, 1이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단위행렬이지? 단위행렬이 숫자에 뭐에 해당돼? 2라고 성질이 똑같다고 했죠? 뭐야? A 세제곱을 했더니 1이 나왔어? 끝났죠? 3주기를 갖는 거야. 방금 오메가 세제곱 1이다. I 4제곱 1이다. 그거 지금 똑같은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A를 K제곱을 했더니 얘가 단위행렬이 나왔어. 오케이! 너는 끝났구나. 뭐? K주기를 갖는구나. K주기를 갖는 거야.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몇 개 해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요, A 세제곱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다? 봐봐.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거 뭐야? 마이너스 앞으로 깨내면 1, 0, 0, 1이니까. 얘 뭐예요?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죠. 맞아?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몇 주기야? 양변 제곱하니까 오메가 6제곱이 1이다 해서 6주기를 갖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면 A를 몇 제곱하면? 6제곱하면. 맞아요? 뭐가 나와? 단위행렬이 나오겠구나 이거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제곱인데 2제곱은 2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주기를 가지? 6주기를 갖는구나. A제곱, A 세제곱, B 뭐야? 마이너스 2니까 A 4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A 5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A 6제곱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가 단위행렬이 되고 그럼 얘가 뭐야? A 7제곱을 갖고 얘가 뭐야? A 8제곱을 갖고 얘는 A 9제곱을 갖고 얘는 10제곱, 11제곱, 12제곱 이렇게 반복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지?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우리 핵심적인 개념 설명입니다. 여기다 이제 조금 살을 더 붙이면 이제 편한 것들이 있고 조금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거 써먹어야 된다 정도만 있는 거야. 알겠어?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쉬었다 하자.